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 혜주를 처음 집에 데려왔습니다. 식사를 한 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혜주는 싹싹하고 밝은 모습으로 자연스레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우리 가족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여자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없이 다정해 보였는데요. 혜주가 인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자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그녀를 따라 나갔고 둘이 나가자마자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이 보기엔 어때? 글쎄, 난 그냥 평범한 게 괜찮아 보이던데. 근데 당신 표정 보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제 물음에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곧 입을 뗐어요.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만 사람 관상이 눈에 들어오네. 그럼 해주 관상이 별로라는 말이야? 난 괜찮아 보이던데. 제가 놀라며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사람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 외모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눈에 담긴 마음만큼은 절대로 못 바꾸거든. 그래서 난 사람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인다고 할까? 내가 그런 쪽으로 감이 좋다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럼 해주 눈빛에서 뭔가 안 좋은 게 느껴졌다는 거야?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을 뚫어져라 쳐다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아들이 해주를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으니 남편의 말이 제게는 더욱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시선을 느낀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 그 정도야? 내가 보기엔 엄청 밝고 성격도 좋아 보이던데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닐까? 성준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앞으로 어떡하란 말이야. 제가 울상을 짓고 있자 남편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내 느낌이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냥 정이 안 가. 눈빛이 뭔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내 느낌일 뿐이니까 계속 지켜는 보자고. 남편이 마치 덜 익은 감을 먹은 듯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에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직감이 빗나간 적이 거의 없었기에 남편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사람의 관상을 보며 맞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사건은 제 여동생이 오래전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던 남자가 관상이 영 안 좋아 보인다며 걱정을 했습니다. 관상이 그토록 안 좋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동생에게 자세히 확인해 본 게 맞냐며 이것저것 캐물었고 그로 인해 동생이 울며 불며 난리를 피우기도 했는데요. 혹시나 싶어 아버지와 남편이 그 사람 뒷조사를 시작했고 얼마 뒤 정말로 사기꾼인 게 밝혀졌습니다. 이미 전과까지 있는 사기꾼이었거든요. 그 바람에 간신히 동생의 결혼식을 말릴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동생이 평생의 은인이라며 남편을 살뜰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남편의 직감은 전부 맞아들었고 우리는 남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있답니다. 그랬기에 남편의 말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는데요. 아들이 혜주를 좋아하는 게 너무도 분명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한 번만 남편이 잘못 본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예감이 머리 한구석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들이 혜주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뒤 상기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섰는데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혜주 어때 보였어요? 완전 괜찮죠? 성격도 워낙 밝고 명랑해서 엄마랑도 잘 맞을 거예요.
잠시 당황했지만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래, 성격이 참 밝아 보이더라. 제가 최대한 밝게 대답했고 아들이 곧 남편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때요? 원래 관상 잘 보기로 유명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 해주 어때 보였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남편이 잠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는데요. 남편이 뜸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도 눈치챘던 것인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해주가 별로였던 거예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차분히 입을 뗐어요. 성준아, 아버지는 그냥 느낀 대로 말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참고만 해줬으면 좋겠구나. 남편이 아들 눈치를 살피며 서두를 시작했지만 이미 남편의 말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아들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지만 남편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냉철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준아, 만약 네가 내 아들이 아니고 그냥 남이었다면 좋은 말만 해줄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고 부모로서 내 느낌을 솔직히 말해줘야 할 것 같구나. 남편의 말에 거실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졌는데요. 남편이 우리를 둘러보다가는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혜주가 밝고 명랑한 모습이라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의 진심은 눈에서 보이기 마련이거든. 근데 혜주 눈빛에서 뭔가 신뢰하기 힘든 기운이 느껴졌어. 말로는 정확히 표현하기 힘들지만 내 경험상 이런 느낌은 틀린 적이 별로 없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고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써 웃으며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성준아, 아버지 말이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선은 더 지켜보면서 생각해보면 되잖니. 제 말에 아들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다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풀이 죽은 아들의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혜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기에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성준이가 많이 상처받은 것 같던데 당신이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게 아닌가 싶어. 남편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알지만 우리 아들이기에 더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지만 남편의 직감이 거의 틀린 적이 없었기에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혜주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온 후로 주말이면 가끔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가곤 했는데요. 아들이 혜주를 데리고 올 때마다 혜주의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남편의 말이 떠올랐고 유심히 관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혜주는 그저 맑고 밝은 아이였으니까요.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오래전 남편과 떠난 여행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차가 전복될 정도로 큰 사고였고 차는 폐차됐을 정도였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남편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저는 그 사고로 한쪽 귀에 청력을 잃었습니다. 사고 후 깨어났을 때 남편과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던 것도 잠시 곧 제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사가 제게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을 때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 둘 다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저를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줬기에 큰 불편함 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다만 예비 며느리가 그 사실을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혜주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혜주는 불편한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저와 대화를 이어갔거든요. 혜주는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큰 소리로 배려하며 말했고 그런 모습에 고마움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부정적인 반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남편에게는 이상한 능력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 능력은 사람의 관상을 기가 막히게 잘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점쟁이처럼 과거나 미래를 맞춘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꿰뚫어보는 재주 같은 것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워낙 잘 맞추다 보니 심지어 관련 책을 읽고 공부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그 뒤에도 남편이 혜주에 대해 안 좋은 내색을 비췄지만 저는 혜주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녀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혜주는 우리와 있을 때 늘 배려 깊은 모습을 보였고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졌거든요. 그런 그녀를 보며 남편의 직감이 이번에는 틀리기를 바라며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혜주가 돌아가고 나면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하곤 했어요. 너무 좋아하지만 말고 조금은 거리를 둬봐. 나중에 실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남편이 몇 번이나 당부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아들이 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쉬던 우리에게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거든요. 혜준의 집에서 상견례는 언제쯤 하냐고 물어보시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을 들으니 문득 시간이 꽤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주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온 지 벌써 반년이나 지났으니 아들이 고민할 만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긴 혜주가 인사 온 지도 꽤 되긴 했네. 제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꺼내자 남편이 양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성준아, 너 혹시 혜주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거니?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 대사인데 신중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아들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짜증 섞인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도 그동안 혜주 지켜보셨잖아요. 혜주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아들의 말에도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저기 우선 한두 달만 더 지나고 얘기해보자꾸나. 혜주를 의심한다기보다는 결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남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고 그 말에 아들도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남편과 아들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남편의 태도가 납득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늘 신중한 성격이라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면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반면 아들은 혜주에 대해 완전히 믿고 있는 듯했기에 그 간극이 결국 갈등을 낳을까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이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성준이가 섭섭해할까봐 걱정이야. 나도 계속 지켜봤지만 혜주가 그렇게 나쁜 아이로 보이지 않거든.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이 있어. 그냥 내가 틀리길 바라야지. 별 수 있겠어. 남편의 느낌이 틀리길 바라는 마음과 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마음이 뒤섞여 그날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남편의 직감이 또 한 번 정확히 맞아들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지 오직 시간이 답해줄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살짝 미안한 듯한 어조였습니다.
여보, 오늘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당신 혼자 저녁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쩌지? 그 말에 제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식인데 뭐가 미안하다고 그래.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신경이 쓰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혼자 저녁 먹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 내가 성준이한테 연락해서 같이 먹으라고 할까? 됐어. 내가 애도 아니고 무슨 걱정이 그렇게나 많아. 오랜만에 혼자 배달 음식 시켜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 대답에 남편이 말끝을 흐리며 살짝 중얼거렸어요. 배달 음식 몸에 안 좋은데. 그 말에 제가 웃음을 터뜨리며 살짝 나무랐습니다. 글쎄 알아서 잘할 테니까 당신은 오랜만에 즐겁게 지내다 와. 제 대답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인지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말을 이어갔어요. 들어보니 오늘 2차로 무슨 나이트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가기 싫은 거 있지. 나는 노래방이랑 나이트클럽 같은데 아주 질색하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 말에 제가 장난스레 농담을 던졌습니다. 근데 당신 나이도 나이트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TV 보니까 나이랑 옷차림 보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던데. 제 농담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 신입사원이 이미 다 조사해놨다고 하더라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을 텐데 말이야. 그 말에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알아보느라 고생했으니까 칭찬은 해줘. 남편이 한동안 회식 이야기를 하며 수다를 떨다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아마도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게 미안해서 평소보다 더 길게 말을 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사실 사고 이후 남편은 저녁 식사만큼은 늘 집에서 먹으려고 노력해왔거든요.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남편은 제가 한쪽 청력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이 들면 가끔 눈물을 흘리며 제 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모른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혼자만의 저녁이 반갑게 느껴졌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자유롭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맥주까지 마셨는데요. 평소에는 남편이 건강을 걱정해 맥주 한 잔도 눈치가 보였지만 그날만큼은 그런 부담 없이 홀로 저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혼자 TV를 보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아들이 생각보다 일찍 집에 들어온 모습에 제가 물었어요. 오늘은 혜주 안 만난 거야?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아들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주가 감기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해서 일찍 들어왔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다시 물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약은 먹었어? 집에 종합감기약 있다고 해서 그거 먹고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쉬면 좀 나아지겠죠. 근데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고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짜장면이랑 탕수육 시켜서 아주 잘 먹었지. 너는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그럼 저는 씻고 좀 쉴게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다시 소파에 누워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 안으로 후다닥 뛰어들어오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혹시 성준이 들어왔어? 벌써 들어왔어. 지금 방에서 쉬고 있지. 근데 갑자기 성준이는 왜 찾아? 그리고 당신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네. 제가 물었지만 남편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아들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성준아, 혜주 지금 어디 있니? 어디 있다니요? 그러니까 혜주 지금 어디 있냐고.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기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제가 물었지만 듣지 못했던 것인지 남편이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성준아, 지금 혜주한테 전화했어. 어딘지 확인해봐. 지금 당장. 남편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였기에 아들이 의아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고 혜주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남편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영상통화해봐, 영상통화.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까 아프다고 약 먹고 잔다고 했는데 영상통화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남편이 재촉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통화로 해야 한다니까? 결국 아들이 혜주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까지 혜주를 찾는 거야? 제가 묻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중에 설명할게. 남편이 어찌나 심각한 표정을 짓던지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남편의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순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혜주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아들이 볼멘 소리를 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기약 먹고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초조한 얼굴로 재촉했어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전화해봐. 그러자 아들이 더욱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시냐니까요? 그 순간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 혜주야. 아, 어머님, 혜주 잠들었다고요? 아닙니다. 피곤할 텐데 굳이 깨우지 마세요. 밤늦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어쩔 줄을 몰라하며 전화를 끊었고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제가 아까 혜주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남편이 긴장이 풀린 듯 물었습니다. 혜주 어머니가 전화한 거야? 네, 혜주 깨워줄까 물어보길래 그냥 깨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아들의 질문에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 미안하구나. 혜주 어머니가 전화를 했으니까 집이 맞겠지 뭐. 여보, 나 물 한 잔만 줘봐.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한 잔 가져다 주며 조용히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답지 않게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회식 자리 2차로 갔던 나이트클럽에서 혜주를 닮은 여자를 봤다며 자세히 설명하던 남편의 표정은 정말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혜주를 많이 닮았어? 제가 묻자 남편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혜주였어. 화장만 진했을 뿐 그 눈이 혜주를 꼭 닮았거든. 근데 화장을 진하게 했다며. 혜주는 평소에 화장도 거의 안 하잖아. 그럼 당신이 잘못 본 거겠지. 남편이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눈빛은 아무리 봐도 혜주 같았어. 당신이 술을 마셔서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닐까? 그리고 만약 혜주가 정말 나이트클럽에 있었다면 혜주 어머니가 혜주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리가 없잖아. 당신이 잘못 본 거겠지. 남편이 잠시 말없이 생각하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잘못 본 모양이야.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혜주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넌지시 혜주에게 물었습니다. 혜주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나이트클럽 같은 데도 자주 간다던데 너도 혹시 나이트클럽 다니니? 나이트클럽이요? 저는 그런 곳 안 가요. 너무 시끄러워서 싫더라고요. 순간 남편이 혜주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 듯 해 보였는데요. 그런 남편의 속내를 알 리 없던 혜주가 해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시끄러운 것보다는 영화나 뮤지컬 보는 걸 더 좋아해요.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가실래요?
뜻밖의 제안에 남편이 순간 멈칫했지만 혜주의 환한 웃음에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회가 되면 같이 보러 가자. 혜주가 꼭 같이 가자며 애교를 부렸고 남편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혜주가 돌아가고 나서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거봐, 당신이 잘못 본 거라니까.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혜주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괜히 성준이한테 이상한 말 하지도 마. 그래,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그날 술도 마셨고 나이트클럽 안이 어두워서 잘못 본 모양이네. 남편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전부 잊었고 얼마 뒤 상견례를 했는데요. 예비사돈 두 분 다 성격도 좋아 보여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얼마 뒤 아들 며느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요. 여보, 오늘같이 좋은 날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제가 묻자 남편이 어색한 웃음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이래저래 신경 썼더니 두통이 좀 있어서 그래. 긴장이 풀린 듯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 바로 잠이 들었지만 그날 이후로도 남편의 표정은 자주 무거워 보였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별일 아니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아들을 따로 불러 조심스레 말했어요. 니들 바빠서 아직 혼인신고 못했다며? 우리 회사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결혼하고도 혼인신고 늦게 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 너희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도록 해. 결혼하고 3개월 만에 헤어진 직원도 있었거든. 그 말을 듣고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아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냥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한 말이야. 아들도 별다른 반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결혼한 뒤 며느리는 건강 문제로 바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굳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었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제가 감기 몸살로 병원에 다녀온 어느 날 며느리가 죽을 끓여주겠다며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 하길래 제가 죽 좀 끓여드릴까 해서 왔어요. 그냥 배달시키면 되는데 뭐하러 왔어? 미안한 마음에 제가 말했지만 며느리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금방 끓여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누워 계세요. 피곤한 나머지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요. 잠시 후 며느리가 죽을 끓여준 덕분에 죽을 먹고 약까지 챙겨 먹은 뒤 또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일어나 보니 며느리가 설거지와 청소까지 다 해놓고 집에 돌아간 뒤였어요. 고마운 마음에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또다시 무거운 표정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준아, 시간 좀 있으면 잠깐 집에 와라. 얘기 좀 하자. 아니, 너 혼자 오도록 해.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소파에 앉아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준비해둔 노트북을 열고 입을 뗐어요. 성준아, 이거 한번 봐라. 이걸 보고 네 생각이 어떤지 얘기해줘. 갑작스런 남편의 행동에 놀라서 옆에서 지켜봤는데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자주 아프고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된다며 남편이 집안에 홈 CCTV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며 제가 반대했지만 남편이 평소답지 않게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뿐이야.
설치 이후로 가끔 남편이 CCTV를 확인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말하길 CCTV를 설치한 진짜 이유가 저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은 며느리 행동을 관찰해 보기 위해서 설치했던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영상을 봤는데요. 주방에 설치된 CCTV에 담긴 영상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 속 며느리는 가장 먼저 안방문을 살짝 열어보며 제가 잠이 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듯해 보였어요. 그 뒤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보여준 CCTV 영상에는 며느리가 죽을 끓이며 나눈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들었지. 나도 물론 오기 싫었지. 시댁에 오기 좋은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겠냐? 근데 회사까지 그만둔 마당에 안 오는 건 좀 그렇잖아. 남편은 내가 완전 현모양처인 줄 알고 있거든. 그 말 자체로도 충격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진 말들이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또 나이트클럽 간다고? 부럽다. 나는 절대 못 가지. 남편은 내가 나이트클럽 같은데 전혀 안 다니는 줄 알고 있잖아. 몰래 가도 되긴 하지만 전에 나이트 갔다가 시아버지랑 마주쳐서 기겁했던 얘기 했었잖아. 회사에서 회식 가다 2차로 왔다는데 다 늙어서 나이트가 웬 말이라니? 일부러 변두리에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딱 마주쳤다니까? 그 뒤로는 절대로 나이트 안 가고 있잖아. 남편이 외동이라 시부모 재산이 전부 내게 될 텐데 몸살해야지. 근데 착한 척하고 사는 거 진짜 힘들긴 하다. 그래도 내 주제에 이런 남편 만난 게 행운이잖아. 며느리는 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시어머니 사고로 한쪽 귀가 안 들리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해도 잘 못 들어. 난 재수가 진짜 좋아. 안 그렇냐? 암튼 착한 척하기 진짜 힘들다 힘들어. 시어머니 죽 끓여준다고 하니까 남편이 돈 보내줬거든? 근데 그건 내가 빼돌리고 냉동실에 오래된 전복 있길래 그걸로 대충 끓이는 중이야. 냉동실에 있던 건데 설마 어떻게 되겠어? 영상을 본 우리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표정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결혼식 날부터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어. 결혼식 날부터 의심을 했다니. 제가 놀라서 물었고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아들 며느리를 안아주는 시간이 있었잖아. 근데 당신이 며느리를 안아줄 때 며느리가 재수없어라고 중얼거렸어. 결혼식장이 시끄럽기도 했고 당신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왔어. 처음에는 잘못 들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나이트클럽 사건 이후로 몰래 뒷조사까지 시켜봤어. 근데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길래 내가 잘못 봤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다가 결혼식 날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CCTV를 설치해서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한 거야. 아들이 충격을 받은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혼인신고 늦게 하라고 했던 것도 그 이유였던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날 밤 CCTV 영상을 며느리에게 보여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좋게 끝낼 거니? 아니면 법적으로 갈 거니? 겁에 질린 며느리가 파르르 떨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갔습니다. 어차피 가져갈 짐도 거의 없었고 해온 것도 많지 않았으니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요. 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빨리 밝혀져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 중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결코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조차 예상치 못한 배신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고도 씁쓸하기만 했는데요. 부디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이나 경각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